이강수의 무정 시작할게. 현대소설이고요. 자, 현대소설 처음이지, 그지? 최초의 장편 현대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번부터 보러 가자. 무정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흥미롭게 그린 연애소설이야. 그 당시 아주 인기 있었던 연애소설이야. 1917년에 발표된 작품이야. 그 당시는 부모가 맺어주면 첫날 밤에 얼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 여기는 연애 사상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실천, 그리고 시행착오. 이런 재미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연애소설로서 무정의 면모는 형식이 약혼자인 형식하고 선영은 약혼자야. 이 형식이 선영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장면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냥 선영이 뭐라고 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야. 그런데 형식은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는 거야. 선영이 굉장히 냉담한 태도를 걱정하면서 야, 이러면 사랑 없는 결혼은 서로 힘든데 이러면서 형식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자율성, 우리의 결혼은 자율성과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자, 근데 선영은요, 또 어때요? 이걸 갖다가 정말 선영의 경우에는요, 이 형식이 나를 사랑하냐고, 이 질문이요, 정말 뜻밖의 질문인 거야. 왜?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가 맺어줬으면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고, 사랑이고 뭐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거야. 근데 이 선생이 어떤 인물이냐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인물이야. 신여성이야, 신여성. 그런데도 이게 굉장히 새롭고 낯선 거야. 예, 이렇게만 대답하니까 형식은 정말 사랑하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봉건적 가치관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근대 초기에 형식은 자율성, 사랑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의 주인공 이영식은 경성학교 영어 교사야. 학교 영어 교사고요. 지식인이지, 그지? 지식인이고, 김장로의 딸, 김장로, 교회 장로 직책이야. 김장로의 딸, 김선영은요, 신여성이야. 영어를 갖다가 배우는 신여성이야. 아버지가 김장로가 우리 순영이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어.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호감을 갖게 된 거야.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영식은요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도와줬던 은인이 있어요. 박진사의 딸 이름이 박영채야. 영채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만나면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야. 박진사의 좋기는 선영이 좋은데 박진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박영채와 결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롭겠니? 그 당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 근데 이 집안 사정으로 박진사가 누명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영채는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되고요. 근데 누구한테 급탈 당하냐면 경성학교에 배학감이라는 사람한테 배학감에게 급탈을 당해요. 급탈을 당해가지고 띠리리 이렇게 자절하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동경으로 유학 중인 누굴 만났냐면 새로운 신여성 병욱을 만나는 거야. 병욱을 만나면서 이제
이제 마음을 바꾸고 좌절해가지고 자결할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바뀌고요. 어떻게 하냐면 동경 유학을 가질 생각합니다. 이 기차 안에서요. 이영식, 김선영, 그리고 병욱, 박영채 다 같이 만납니다. 근데 수재민을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수재민을 본 거야. 수재민을 구호, 막 수재민을 구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워서 우리 조선을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몽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면 자유연애사상이 나와. 앞에는 자유연애사상이 나오고요. 뒤에는요. 민족계몽의식이 나와. 계몽의식. 우리가 배운 우리가 이 조선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우리 보기에 나왔던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앞에 부분을 돌아갈게요. 이 지문 앞부분이 뭐가 있냐면 영채가 지금 기차 안에서 병옥을 만나고 병욱을 만나고 그리고 형식은요. 편지 한 통을 받는데 이 편지 한 통이 뭐냐면 병국이란 인물이 보낸 편지야. 이 병국은요. 봉건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해. 과연 이 아내랑 사랑 없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갈등을 하는 거야. 이게 봉건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와의 결혼 관계를 갖다가 결혼 관계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형식이 생각하기론 병국 같은 이 봉건적 가치관 가진 사람도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자기는 자유연애 사상을 가졌잖아. 그치? 근데 지금 선영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영과 과연 결혼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거야.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여도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이게 누구의 생각이야? 형식의 생각이지. 형식의 의식이지. 내면이지. 그지? 내면. 그러면 시점 우리 뭐가 되겠어? 형식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지. 관찰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제시해주고 있다. 그지?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 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었으면 근대적 연애가 아니지. 그지? 근대적 연애가 아니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이렇게 만약 이런 뜻이었으면 봉건적인 연애관이지. 그지? 봉건적 연애관. 약혼하는 날 예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 정말 나는 사랑하는 것일까? 선영의 태도를 봐서는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선영은요, 봉건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선영의 자기에 대한 처지가 병국의 그 아내에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병국의 그 아내에 대한 처지는 어떤 처지일까? 봉건적인 거지. 봉건적 가치관을 갖고 대하는 거지. 부모님이 정해줬으니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함에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쾌한 생각이 드는 거야.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요 함이라. 자, 그렇게 대답한 것,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것, 어떻게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의무감 때문이라면, 선영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선영이 너무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신도 자기로 말해도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움이 인도에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면 형식은 어떤 사람이야? 형식은요, 결혼은 근대적 결혼관을 가진 인물이고요. 결혼은 이 인간의 자율성,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 인물이야. 우리 보기에서 충분히 보고 왔지, 그지?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한 거야. 그 이튿날이 됐어. 마침 순애가 누구냐면 같이 영어 과외하는 친구야. 자,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딱 물어보기 좋은 타임이야.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 마리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이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탁 너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해 달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끓이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한다.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주 안에 내리는 듯하다.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형식이 무슨 말을 할까? 무서운 생각이 난다. 자, 요거 봐봐. 아, 이거 선영의 내면이지. 그지? 서술자가 형식의 내면도, 선영의 내면도 다 얘기해주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르면서 간단히 예하였다.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없는 예로다. 형식은 더 말하기가 참 어려웠다. 또 그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고 말까 싶어가지고 걱정되는 거야. 그러나 선영의 참 뜻을 모르고 의심 속으로 지내기는 더 무서웠다. 그래서 또 대답할까 싶어서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속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의 사내답게 하던 말을 생각하고 기운을 내어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은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이거 봐. 선영은 이게 너무 뜻밖의 질문인 거야. 이런 질문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거야. 이란이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리고 봐.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로 아직 선영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일조차 없는 거야.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숨기는 것은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영어를 배우고 신여성답지만은 봉건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지? 봉건적 가치관. 아무쪼록
형식이 정답게 되도록 힘을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 청천벽력이었다. 청천벽력이었다는 것은 뭐야? 너무 놀라운 질문. 뜻밖의 질문이야. 근대적 교육을 받았어. 신여성이라고 불리지만 그래도 아직 봉건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인물이야. 근대적 교육을 받았지만 생각해본 일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충격인 거야.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을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약혼도 안 했을 건데 지금 약혼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만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전에 이 관계 파해야 되겠지. 그러나 이제라도 물었어야죠. 선정은 잠자코 앉았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정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 이미 부부가 아니냐.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려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하루라도 바삐 아는 것이 피차 좋지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일이 아주 확정되는 건 언제야? 결혼하는 거지, 그지? 결혼하기 전에 서로 불행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자 선생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예, 무슨 학정입니까? 아직 약혼뿐이지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자,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 뭘? 사랑 없는 결혼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지, 그지? 사랑 없는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근대적 연애관이지. 현대적 연애관 결혼관입니다. 선영은 더욱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친다. 이 남자가 파혼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형식의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트린단 말씀입니까? 하는 선영의 눈에는 까닭 모르는 눈물이 고인다. 너무 무서웠어, 선영은.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예, 그 말씀이에요. 왜요? 만일 선영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약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 선정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선생께서는 저야 선정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정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아, 저도 형식이 사랑해요. 이러면 되겠는데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형식은 물끄러미 선정을 본다. 선정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네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선정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내가 되었으니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자, 앞에는 아내가 되었으니 지아비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아내가 된 것은 사랑이 결혼의 전제가 된 거지. 결혼의 전제. 이것도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영의 생각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야. 마찬가지라는 말의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찌하여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구나 하였다. 이 계집애가 누구야?
선영은요, 아예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하고 한마디로 전체 뜻을 다 말하고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고, 자,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소리는 얼만큼 이제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은 거야. 애원하는 듯해요.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꼭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이제 머리에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왜? 자기는 그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야 지금. 형식의 비창한 얼굴을 보며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래서 또 똑같이 예, 사랑하냐니까 예, 이렇게만 대답하는 거야. 자, 여전히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움.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얘가 변하여 아니오가 될 것이 무서워서 꾹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선영의 손을 진 거야.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하였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형식은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리하고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랐으나 선영은 구시대 사람이야. 너무 이게 부끄러워.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만 있어요. 형식은 얼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은 모른다. 선영은 인사도 아니하고 형식의 나가는 양을 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기에서 뭐라고 했니? 자, 혼란스러운 기갈을 한다 그랬지. 이렇게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아직은 정근대적인 모습이 많은 191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했어.